자, 이제 각각의 분류나무랑 회귀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뭐냐면 큰 의사결정나무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떻게 나무를 잘 성장시키지 이거예요. 그 개념으로 나온 게 카트, C4.5, 그 다음에 케이드 뭐 이런 거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개념들, 진위지수 뭐 이런 것들이 뭐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측정해주는 값이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불확실성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 그죠? 가장 많이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그런 변수들을 찾아서 그 변수들이 가장 먼저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 변수들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변수, 세 번째 중요한 변수,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류나무랑 회귀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류나무입니다. 분류나무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목표 변수는 범주형 변수가 돼야 되고요. 예측 변수는 우리 범주형, 수치형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기적 분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리커시브 해서 쭉 배웠죠? 리커시브 파티셔닝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나의 그룹이 순수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배울 게 가지치기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그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생성 과정입니다. 첫 번째, 나무 모델을 생성해야 되죠. 나무를 계속 잘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재기적 분할을 이용해서 나무 모델을 잘 성장시키고요. 그 중에 카트, C, 케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과적한 문제, 즉 좋은 나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무 모델을 생성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최종 모형일 때, 더 이상 이제 분류율이 기준치를 안 넘을 때, 그때 우리가 그냥 스톱시켜주는 방법이 케이드고요. 그 다음에 다 생성한 다음에 가지치자. 이런 방법이 카트랑 C4.5입니다. 두 가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교차 타당성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서 평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좋은 모델을 이제 골라내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잘 설정하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먼저 재기적 분할을 쭉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범주형일 때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나왔던 예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총 12개인데, 총 24명인데 12명이 이제 오너가 돼 있고요. 12명은 넌 오너라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하고 라 사이즈하고 이제 자기 잔디밭이겠죠. 그 넓이랑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XY축으로 해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쪽이 X축이고요. 인컴, 요 한쪽 변수, 또 한쪽은 라 사이즈. 즉, 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쭉 점을 찍어 본 거예요. 점을. 그랬을 때, non 오너를 해서 오너를 같은 경우는 검은색, 넌 오너는 흰색. 이렇게 해서 쭉 해봤더니, 이쪽으로 많이 모여있네요, 뭐가. 그죠? 이쪽으로는 흰색이 많이 모여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기준점을 이제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죠. 제일 먼저, 소득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라 사이즈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씩 이제 하는 거예요. 연속 변수로 제일 위에 60점이 있었어요. 그죠? 60. 인컴이 이제 $60.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60을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분류 변수 선택 인컴 첫 번째 값 60을 선택했어요. 그럼 여기서 해서 반쪽이죠. 맞죠?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나눴을 때, 왼쪽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겠죠. 두 개의 공간을 나눴을 때. 그 다음에 각 집단의 순수도 계산, 불순도, 엔트로피나 아니면 진위지수, 인포메이션 게인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6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85.5, 64.8.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다. 24개 전부 다. 해보겠죠? 하나씩 해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순수도, 불순도가 가장 낮춰지는 거를 선택하겠죠? 또는 뭐겠어요? 랏 사이즈도 해갔죠. 그래서 랏 사이즈하고 어떻게 돼요? 이 인컴하고 또 비교해서 그 중에 높은 게 먼저 뭘 선택하는지를 하겠죠. 누가요? R이 알아서 자동으로 하겠죠. 컴퓨터가.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해서 결과치만 딱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에 어떤 기준점이 가장 우선 기준이 되겠구나.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계산해주고요. 다른 변수, 그러니까 다른 분류값도 계산해주고 다른 변수도 계산해주고 해서 최적 변수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연속 변수가 아니고 범주형 변수 있을 때 있었죠. 아까 전에 남자, 여자, 성별 이런 거면 우리가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측 변수가 A, B, C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느냐? A와 그렇지 않을 때, B와 그렇지 않을 때, C와 그렇지 않을 때. 왜냐면 카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지 분류예요? 이지 분류예요? 이지 분류예요. 카트는 두 개로 쪼개진다 그랬죠?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카트는 두 개예요. 이진 분류예요. 그래서 하나하고 나머지 거 이렇게 해서 어느 게 가장 잘 분류해 주는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게 되는 개념이 되죠. 네 개면 A, B, C, D예요. 어떻게 할까요? A하고 나머지, B하고 나머지. 그럼 네 개일까요? 아니에요. A, B, C, D. 두 개씩 더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주형일 때는 복잡하게 쪼개질 수가 있죠. 카트로 갈 때는. C 4.5는 상관없어요. 이진 분류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지 분류니까 A, B, C, D를 그냥 해줘요. 이해되셨죠? 대신에 이제 나중에 페널티를 부여해주죠? 우리 배웠잖아요. 페널티를 그때 부여해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그때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해서 그 값을 레이셔로 계산해주는 게 C4.5의 개념이고. 그럼 여러분들 뭐 편한 걸 어느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처리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카트로 쓰려 그러면 어떻게 줘요? 남자, 여자 이런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서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뒤에 우리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안 쪼개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했고요. 근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쪼개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위지수 계산을 해줍니다. 자, 분리 전에 반반 해놨으니까 당연히 0.5가 되겠죠. 진위지수는 0.5가 기준이니까. 그랬을 때 왼쪽 레프트는 8개 중에 총 7개 7대1로 쪼개졌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right는 총 16개 중에 11, 5개로 쪼개집니다. 불순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중치 줘서 해주니까 어떻게 나와요? 0.359. 즉 0.5에서 0.359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겠죠? 자, 엔트로피는 전체 합쳤을 때 1이 되고요. 이제 각각을 또 계산해 줬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불순도는 1에서 0.707로 감소를 했는데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양으로 따지면 0.221만큼 감소했다. 이게 인포메이션 게인이고, 그죠? 그 차이점을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재기적 분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놨더니, 자, 연속 변수로 이제 쭉 가면서 그냥 커트라인을 탁탁 치면 되죠? 자,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만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룰이 어떻게 돼요? if income이 60보다 얘는 크거나, 그러면 클래스가 오너가 더 많네요. 16분의 11이니까 얘는 오너입니다. 클래스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준. 만약에 이게 첫 번째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게 제일 우선 기준이라고 해봅시다. 가정을. 이게 최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그러면 랏 사이즈가 이제 두 번째 결정되겠죠? 얘를 골랐으면. 그럼 랏 사이즈는 여기서 자르겠죠? 이만큼. 그럼 여기는 다 순수 100%죠?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요만큼은. 그래서 인컴이 60보다 미만이면서 랏 사이즈가 20일 이하인 거는 전부 다 non-owner입니다. 10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쪼개주면 어떻게 되냐? 위에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하나도 그냥 계산을 해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완전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남을 때까지 다 쪼개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놓고 무슨 말이냐? 얘를 지금 쓸까 말까를 이제 고민해야죠. 얘를 쓸까 말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을까요? 이제 이거를 선택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게 풀 모형으로 가면은 오른쪽 모형이 되는 거죠. 풀 모형. 이게 전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모형은 아까 전에 최적의 모형이 아니고 무조건 다 해보자. 다 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할 때 얘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가지치기를 할까? 그냥 다 성장했으면 좋을 때 다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모형이 나왔는데 이 모형이 완전 성장 모형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요렇게 나옵니다. 얘가 풀 모형이라 그래요. 풀 모형, 완전 모형 다 쪼갠 겁니다. 하나 남을 때까지 다 쪼개는 겁니다.